자, 통계 용어 정리입니다. 통계 용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죠? 뭐 제일 뒷부분에 나오니까 뭐 시험을 맨날 안 보죠, 거의. 그래서 뭐 시험 안 보니까 공부도 좀 잘 안 하시고, 그죠? 그래서 뭐 평균구하고 분산구하고 표준편차구하고 이런 것들이요. 설명을 듣자마자 구하면 굉장히 쉽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뭐 너네가 좋아하는 노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더하기만 하고 나누기만 하면 되고, 그죠? 맞아요. 곱하기도 잘 없잖아요. 여러분 잘 못하는 곱하기 이런 거 잘 나누기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한 번 정도 나누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편차, 편차, 분산 이런 게 나중에 되면 헷갈립니다. 뜻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 과거 면접에서 통계 관련 질문 나왔을 때 애들이 제일 대답을 못했어요. 표준편차는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편차? 분산의 루트 씌운 거요? 맞기는 한데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분산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죠?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을 뺀 거? 그게 분산의 정의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게 분산의 정의예요. 뭐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줄기 그림 먼저 나오죠. 줄기 그림. 줄기 그림이 뭐야? 라고 하면 뭐예요?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낸 그림이죠. 맞아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 그림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도수분표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 줄기 그림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줄기 그림을 옆으로 그려서 그렸지 실제로 이렇게 세웠다고 보면 도수분표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줄기 그림의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료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도수분표로 나타내면 키를 하면 뭐 160부터 160, 뭐 170 사이, 170부터 180 사이 뭐 이렇게 쭉 해서 몇 명 카운팅을 해서 도수분표로 나타낸 다음에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60부터 170 사이가 몇 명인지는 알아도 각각의 키가 정확히 몇인지는 삭제되죠. 맞아요? 근데 줄기 그림은 160 자리에 뭐 3, 5, 7 이런 게 숫자대로 그대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몇 명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값이 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 줄기 그림 단점 뭐예요?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게 자료가 보존되기 때문에 자료 양이 많아지면 줄기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랑 단점이 똑같은 거야. 자료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아. 장점이면서 자료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녀야 되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대답을 못하는 개념이 별량이에요. 별량. 별량이 뭐예요?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뭐? 성적, 키, 몸무게 등의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 그냥 별량입니다. 줄기 그림은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자료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줄기 그림에서 줄기의 크기를 정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100 여기 보면 그죠? 지금 주어진 거에는 뭐 16부터 그죠? 42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0을 줄기로 하고 1의 자리를 이파리로 할 거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잘게 쪼개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10부터 15까지, 15부터 20까지, 뭐 20부터 25까지 더 잘게 쪼개도 되고요. 그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통계에 없어요. 실제로 이거 50 이하의 개수라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가 다 뭉개지잖아. 그럼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량의 개수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막 5,000개가 더 있어. 그러면 이 50보다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줄기를 얼마로 정할 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줄기를 이렇게 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돼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 통계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는 요즘 컴퓨터도 다 해준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평균이 어떤 의미인지,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건 뭔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투표 같은 거 하시면 그죠? 뭐 신뢰 구간이 어쩌고 뭐 응답한 사람의 뭐 신뢰 구간이 얼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얼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꼭 붙는 이유가요. 자료를 훼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 하나씩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거고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훼손시켜버리면 뭐가 줄어요? 실제 데이터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오차가 이만큼 생겼어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수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은 그 신뢰 구간이랑 허용 오차가 무슨 말인지 알 텐데 그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실제적인 예로요. 신뢰 구간이 95%인 경우랑 99%인 경우랑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99%가 더 좋아 보이죠? 왜 그래요? 금 같은 것도 그죠? 99.99 이렇게 찍히면 순금이잖아.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통계에서는요. 99%짜리는요. 별로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95%가 더 많이 쓰여요. 그 이유는요. 통계의 특성을 잘 따져보시면 99%라는 건 여기 있는 애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 있는 애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궁금한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필요 없잖아. 근데 이쪽으로 있을수록 약간 이상한 애들일 수 있어요. 양 끝에 있는 애들이 약간 이상한 애들일 수 있다고. 뭐 키를 예로 들면 너네 뭐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키 이런 거 하면 뭐 여기가 100, 뭐 50 이런 데 찍혔다고 치면 160이라고 칠까요? 뭐 그러면 150, 뭐 140, 여기가 뭐 170, 뭐 180 이 안에 다 들어오겠죠. 막 300, 뭐 30 이런 애는요. 뭐 300이나 30 이런 애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뭐 하다 보면 그죠? 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애들 제외할 거야 이런 거죠. 99%는 이런 애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야 라는 거죠. 맞아요? 너네 그죠? 머리 둘레가 커도요. 옛날에는 군대 면제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맞는 철모가 없어서. 머리가 굉장히 크면 철모를 쓸 수가 없어. 그럼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면제 시켜주는 거죠. 그죠? 근데 철모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잘못 만들어서 이 평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엄청 헬멧을 작게만 만들어. 그러면 면제 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겠죠. 맞아요? 아니면 굉장히 철모를 크게 만들어. 엄청 철모가 커. 그죠? 머리 둘레가 한 3m 되는 사람 기준으로 막자. 그러면 그 철모를 누가 쓰겠어? 그 한 명이나 쓸까 말까죠. 맞아요? 다 쓸모가 없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잘못 맞추면 평균을. 그래서 정확한 평균이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통계청이라는 곳이 있어서 통계청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뭐 평균 키, 심지어 팔 길이도 나오고요. 팔 길이 중에 상박이랑 하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상박이 아마 여기일 거고 하박이 여기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너네 학교에서 다 재죠. 너네 학교에서 팝스 재잖아. 팝스 잴 때 너네 앉은 키랑 다리 길이랑 키랑 이런 거 다 재잖아요. 그죠? 그게 국가 데이터로 다 들어가죠. 그죠? 네. 그래서 99%보다 95%가 더 의미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받으신 프린트 같이 보죠. 그래서 줄기 그림은 줄기를 정하고 잎을 정하시면 되고요. 도수분포표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거가 도수분포표죠. 도수분포표는 계급이 있고요. 계급의 크기와 계급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계급값이 중앙값이고 계급의 크기가 구간의 너비라고 되어 있죠. 자, 봅시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와 계급값이 나중에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바꿀 때 도막을 촘촘하게 할 건지 뭐 넓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로 나타내서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다음 장 보시면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라는 건요. 가로축에 계급을 쓰고요. 그죠? 세로축에 도수를 적어서
계급의 크기를 가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그리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타나죠?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떻게 해요? 히스토그램에 중점을 찍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특징은 뭐예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과 넓이가 같아. 그죠? 넓이가 같아. 다음에 넘기시면 다음 장에 상대도수가 나오죠?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에서 상대도수가 바로 뭐예요? 확률. 기억나요? 상대도수가 바로 확률이다. 그래서 상대도수를 분포로 나타내면 상대도수를 계급값으로 나눈 i를 해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됐었어요? 넓이가 확률이 됐었어요. 저 혼자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우리 배운 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장 봅시다. 대표값이 나와요. 자, 다음 장 봅시다. 대표값. 대표값은요, 말 그대로 자료 전체를 나타내는 값 하나.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평균이죠. 근데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평균을 쓰거나 아니면 중앙값을 쓰거나 최빈값을 쓰거나 그런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거잖아요. 완두콩 중에, 그죠? 키 큰 완두콩이랑 키 작은 완두콩이 있어. 그죠? 키 큰 완두콩과 키 작은 완두콩은 크기가 일정해요. 근데 평균을 내잖아요? 그러면 딱 중간값이 나오겠죠? 근데 그 중간값을 가지는, 그 평균값을 가지는 완두콩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 평균을 쓰면 안 되겠죠? 맞아요?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써야겠죠? 맞아요? 네, 그런 걸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걸 많이 쓰이긴 합니다. 평균은 어떻게 해요?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을 평균이라고 하고요. 중앙값은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한 것을 중앙값. 그게 홀수이면 딱 중앙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짝수면 어떻게 해요? 둘의 평균을 구합니다. 중간에 있는 i의 둘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최빈값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값이 최빈값이다.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산포도. 그죠? 산포도. 산포도는요, 뭐가 산포도예요? 별량들의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포도가 뭐가 있어요? 분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산포도 중에 분산이죠. 그러면 대표값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최빈값이랑 중앙값이 있었죠. 최빈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중앙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안 알려줌. 네, 주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인 분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산포도가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편차가 있죠. 편차는 뭐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의 편차인데, 편차의 평균 항상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0. 그죠? 편차의 합이 0이니까.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로 나타내는 거야? 제곱의 평균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야? 편차의 평균이 항상 0이라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나타내고요. 그러면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나타냈으니까 다시 뭘 씌워서? 루트를 씌워서 원래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로 바꿔줘야겠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죠. 분산은 뭐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고요. 특징은 뭐야?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니까 편차의 평균도 0이 되어서 흩어진 정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알기 위해서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예요. 자료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밀집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변화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원래 있던 도수들에서 다 5씩 더해줘.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그냥 5가 증가하죠. 원래 평균보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안 변합니다. 아시죠, 이거? 네. 왜 그런지 설명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산점도죠, 산점도. 산포도와 산점도가 좀 달라요. 산점도는요, 그 평균에서 점을 찍어 놓은 거라서 그 X, Y 있잖아. 국어와 영어 성적, 국어와 과학 성적, 수학과 과학 성적 이런 거
X축은 수학, Y축은 과학 성적 해가지고 점을 찍는 거야. 점을 찍으면 이렇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수학 잘하는 애는 과학도 잘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그죠? 음의 상관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와 달리기 속도 뭐 이런 거? 그게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학자라고 과학자라는 건 둘 다 잘하는 거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한 개가 큰데 그 큰 것 때문에 작아지는 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산점도 찍었을 때 여기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전부 다 상관관계가 있는 아이들이야. 있는 아이들. 상관관계가 없으면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아무렇게나 나옵니다. 원 모양처럼 그냥 이렇게 쭈룩 다 찍힌 모양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센 것도 있고요. 약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도 있고 음의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확인 문제 풀어보세요. 1번부터 25번까지 정답이니까 네, 확인하시고요. 네,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쉬세요.